대표님 옛날 사람이시잖아요. 좀 오래되셨잖아요. 뭐가 오래돼? 대표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세요? 뭘요? 이렇게 감정노동 남자 PD님들 요새 이렇게 남자들이 결혼 얘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굳이 꼭 결혼해야 되나? 왜 그런 생각을 하죠? 혼자 살면은 할 수 있는 게 많고 결혼하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또 돈이 없어서 좀 부담되는 또 돈이구나. PD님뿐만 아니라 요즘 남자분들이 결혼을 되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미혼 남녀 20살에서 59세까지 11,074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응답자의 75.8%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24.2%만이 연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30%가 채 안 되죠. 결혼은커녕 연애 자체를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나 책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2030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남성 호르몬 감소로 욕구 자체가 줄어들었다.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 전후로부터 남성 호르몬이 1%씩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뿐만이 아니라 도전 욕구, 그리고 사회 경쟁 의지, 활력과도 직결돼요. 과거에는 이제 이랬잖아.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남겨야 된다. 이런 사회적 압박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는데 요새는 어때요? 선택이잖아. 그래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가 그대로 현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 어때요?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호르몬이 이제 줄다 보니까 결혼 욕구가 낮아지게 된 거야. 예전 남자 같은 경우는 테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상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성분들이 어때요?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잖아. 약간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는 남자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은 그런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힘든 걸 내가 지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남자들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애와 결혼이 힐링이 아닌 업무가 됐다. 연애는 과거에 어때요? 막 설레이고 순수함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감정 노동과 관계 유지 비용.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들이 남자가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만나. 돈 얼마씩 써요? 5만 원 쓰지 않나요? 적게 쓰네. 얼마씩 써요? 10만 원, 10만 원은 넘게 쓰죠. 밥값 얼마 나와? 7만 원씩은 밥을 비싼 거를. 그러니까 예전 남자들 아버지는 이렇게 힘들어도 아버지 들어오면 다 나가서 인사하고 그랬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같이 일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밥 아직도 안 먹고 온 거야? 밥을 좀 먹고 다녀야지.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선 돈도 벌면서 밥 한 끼도 못 차려주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 업무야. 제2의 업무. 즉 연애는 힐링과 마음의 회복이 아니라 감정 노동하고 추가 업무가 돼버린 거야. 대표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세요? 뭘요? 이렇게 감정노동 그래서 행복하죠. 결혼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가족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가족 간에 끈끈한 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경제 문제, 가사 분담, 부모 부양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갈등과 책임감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거야. 명절 때도 요새는 대부분 또 어때요? 여행 가는 집안이 또 많은데 안 그런 집안도 있잖아요. 제사 지내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집에 가서도 힘들어 죽어야 되냐. 집에 가서는 좀 쉬고 싶다. 그러니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남자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피하는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런 현실적 이유, 일상 자체가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선택하는 남자들. 왠지 말이 좀 멜랑콜리한데 그럼 PD님들은 어디서 도파민을 주로 느끼나요? 한바구니 유튜브요. 한마언니 행복이요. 여러분도 도파민을 느끼고 싶다면 한방언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표님 옛날 사람이시잖아요. 좀 오래되셨잖아요. 오래됐다는 게 더 열받아. 대표님은 그 시절 연애했을 때 어떤 것이 도파민을 찾으세요? 우리 때는 진짜 막 설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채팅 시대잖아. 삐삐 시대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정보가 차단됐을 때가 더 편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더 순수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이 코스가 곧 도파민. 이 사회적 보상의 패키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도파민을 얻는 길이 굉장히 다양해요. 게임
게임, 유튜브, SNS, 취미 활동, 연애나 결혼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이거나 고위험, 장기 투자 뭐 이런 방식 대신에 적은 비용으로 큰 보상을 주는 자극, 이거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연애보다는 저비용 고도파민 활동에 몰입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부모 세대의 결혼을 보며 학습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겁니다. 여기 피디님들 솔직하게 우리 뭐 이런 생각해요. 왜 결혼했지 저럴 거면? 부모님이 싸울 때는 왜 결혼하지? 저렇게 안 맞는데 왜 결혼했지? 다들 하죠. 그냥 다 싸우고 사니까. 지금 2030 남자들은 부모님들의 지긋지긋한 싸움 그런 거를 보면서 자라난 세대야. 그래서 생활비로 늘 빠듯하는 현실. 부모님들 돈 갖고 싸우잖아. 그리고 맞벌이 중에서도 가사나 뭐 자녀 교육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게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아, 결혼이 꼭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구나.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제 보는 것들을 학습이 되잖아.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을 많이 보고 자란 친구들은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고요. 부모님들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싸운 거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혼하기 싫어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과거에는 가정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빠들이 미친 듯이 버텼는데, 지금 남자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누구랑 산다는 거는 너무나 신중한 일이다.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도 부모님처럼 된다.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어. 결국 이 세대는 결혼을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로 봐버려요. 근데 대표님, 요즘 방송에 극단적인 부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솔직히 그런 방송 보면은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게 진짜 현실 부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방송은 좀 더 자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나도 언젠가 결혼해야 되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런 방송을 딱 보잖아? 그러면 뇌에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손익계산이 작동되는 거야. 아, 저런 여자 만나면 나 완전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사랑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싸우고 불행하고 고통의 삶을 주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손해가 더 크다.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면 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혼은 피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의 긍정적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거지. 아까 제가 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되도록 지금처럼 막 싸우고 갈등하고 비정상적인 커플보다는 조금 잘 사는 커플들 있잖아. 서로 협력하고 윈윈하고 남자는 자상한 모습, 여자는 또 배려하는 모습, 이런 부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내가 이제 그런 긍정의 기운을 받는 거야. 그리고 제가 결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커플들도 방송에서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예인으로 따지면 막 진짜 인코 부부들 많잖아. 그런 부부들 보면 또 어때? 참 저렇게 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더 방송이나 매체에서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현실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 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주거, 양육, 경제 뭐 이런 문제에서 안정망이 뭐 보장이 돼야 결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의 주거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육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조금 해주면 그래도 결혼을 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아요. 피디님들,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전의 아버지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는 옛날 아버지의 모습 생각하면 응답하라 19 거기서 성동일 씨, 그런 아버지의 모습. 낡은 서류 가방에 낡은 구두에 자식들하고 아내밖에 모르고 야근을 일삼으며 월급 봉투를 와이프한테 다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 힘들게 일하고 와도 아빠 온다 그러면 현관문에서 다 나가가지고 오셨냐고 인사하고, 엄마가 따뜻하게 하얀 밥도 내어서 아버지 밥 차려주고, 이만큼 결혼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의 증표였어. 옛날의 아버지의 모습들이. 근데 지금 현재 2025년 30대 남성들이 결혼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피디님 어떤 의미야, 결혼이? 마냥 좋아요? 책임져야 될 게 생기니까 부담도 조금 되고. 숨이 턱 막히는 건가? 우리 피디님은 어때요? 생존마저 위협받는. 생존마저 위협받는 거대한 리스크 덩어리 막 이런 거. 이렇다 보니 남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결혼 앞에서 정말 망설여진다. 엑셀 파일도 어떤 분들은 갖고
갖고 와서 돈이 얼마 들고 계산기 두들겨 보는 남자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기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아.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죠. 남자들이 결혼을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결국 남자들은 결혼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대한민국 남성들이 결혼을 손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요즘 2030 남자들이 결혼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진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본론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시작부터 기울어진 경기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려면 최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죠? 집이잖아. 아직도 대부분이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한 70%는. 그래서 이런 간섭이 남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압박과 어깨에 짐으로 다가오는 거지. 아까 피디님 집 산다고 했잖아. 서울 전세 평균 가격이 얼마예요? 2, 3억 하잖아. 그러니까 산다 그랬구나. 서울 전세 평균이 6억이야. 좀 괜찮는데 현실을 따졌을 때 월급을 500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해도요, 생활비 영원 쓰고 500만 모아도 몇 년 모아야 돼요? 6억이면 10년. 물가나 부동산 상승 가격까지 고려하면 15년과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30년 생활하고 집 한 채 산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잖아. 옛날에는 가능했어, 엄마 아빠 시대에는. 근데 요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30년도 안 되고 이제 죽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금을 어디서 마련해요? 부모님이 노후 자금 해놓은 거 2, 3억 갖고 오잖아. 이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주고 나면 없어, 돈이. 부모님 노후가 또 준비가 안 돼. 이렇다 보니까 또 결혼도 잘 안 돼. 모자란 부분은 대출로 충당을 하죠. 결혼과 동시에 빚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혼집에 입주를 딱 해서 내 집이다 이런 설레임보다는 은행집이구나, 몇 년을 갚아야지 내가 이걸 털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대한민국의 평균이 이런 거 같아. 20대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 갚다가, 그리고 30대 결혼할 때는 집 대출 갚다가, 40대는 애 학원비, 50대는 애 결혼하고 나는 그지 되는 거네. 그래서 신혼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남녀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있는데, 남자가 대부분 집을 해온다는 가정하에 부동산은 어때요? 놔두면 오르잖아. 여자들이 해오는 혼수나 가구나 가전은 어때요? 소모품이잖아. 떨어지지. 5년, 10년 후 되면 어때요? 아예 영원 되는 거잖아요. 기여라는 이름으로 비교를 하게 되지만 완전 자산의 차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혼까지 이제 하면 어떻게 돼? 법적으로 집은 혼인을 하고 나서 공동재산으로 간주를 해요. 절반 분할. 집 있는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 설릴까봐. 몇 년 살고. 대표님, 실제로 여자도 혼수를 해오면 재산 분할할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혼수는요, 이미 감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치는 거의 없죠. 결과적으로 초기 비용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뺏길 수가 있는 거고요. 여자가 해온 혼수 같은 경우는 줘도 부담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이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공정한 계약 구조가 싫은 거죠. 남자들은 결혼을 성공하면 본전, 실패하면 도박이라고 얘기를 해, 남자들이. 그래서 요즘 남자들도 돈 있는 여자를 찾기 시작해요. 두 번째입니다. 한쪽만 퍼주는 물통입니다. 결혼 후에 남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와이프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주고 있잖아. 직장에서의 불만, 친구와의 갈등,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들어줘야 돼. 그래서 요새 서장훈 씨 나오는 이혼 숙녀 캠프 보면 어때, 여자들이? 남편이 일하고 들어와도 고생했어라는 얘기보다는 하루 종일 애 봐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요, 과부하 수준의 정서 노동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남자도 나한테 힘든 감정을 꺼낼 때가 있잖아. 받아주는 여자들도 있지만 받아주지 않는 여자들은 평가나 비판인 경우죠. 나 정도 만났으면 힘들어도 되지, 뭐가 그게 힘들어. 감당해야 되지 않아? 돈 없어서 힘든 게나 나 같은 여자 만나서 힘든 게나.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한테 막 퍼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주 반복되잖아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도 미쳐버리는 거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은 문제를 들으면요, 자동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냐, 그런 부정적 해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빠 우리 집 생활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 그럼 우리 외식비 좀 줄이자. 네 것 좀 그만 사. 내 행복을 지금 뺏는 거야? 이 같은 게 뭔데? 나도 집에서 고생 많이 해. 결국 대화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등 확대로 본질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도 갈등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남자는 입을 닫아버려요. 침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방어이자 포기.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자들은 정서적으로 이제 고립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이 커지고 관계 회복이 어려워져서
5년에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잖아요. 같이 살더라도 한 집에 있을 뿐이지 각방을 사용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날개가 아니라 족쇄. 남자의 시간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결혼하면 저희 남편도 그렇지만 개인 시간, 취미, 자기개발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하는 거, 주말에 늦잠 자는 거, 운동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 있으면? 못하죠. 이런 거 하면 이제 가정의 소홀한 행동, 이런 프레임을 쓰기 시작을 한다. 곧 성장 가능성의 축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에는 남자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참았는데 지금은 어때? 못 참아요. 희생에 대한 보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빠에 대한 권위와 존경이 예전 아버지들보다는 좀 사라졌잖아.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가사와 육아를 참여하게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의무는 늘었지만 보상하는 게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남자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또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힘든 거는 와이프가 경력 단절이 되거나 애를 가졌을 때 리스크의 전가를 내가 그대로 몸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생활비적인 부분이 훨씬 나한테 가중이 되죠.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나한테 다 집중이 돼. 이렇다 보니까 주거, 교육, 노후자금 이것도 내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편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나 도전이나 이직, 아내와 아이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실제로 진짜 아이가 생기면 뭔가 도전하는 걸 남자들이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먹여 살릴 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혼자 몸일 땐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렇다 보니까 개인적 만족도와 자존감이 하락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변화나 성장보다 안정적인 자리 유지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더 큰 기회를 못 찾게 되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싫어서 어떤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남자들도 요새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관계의 균열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의 남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손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우리 30대 PD님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해요? 결혼을 손해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 그지? 많은 여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남성들의 편을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남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여자들도 이해를 해줄 수 있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남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이 현상은 남자들의 이기심이나 책임감 부재가 아니라는 거죠. 불공정한 게임의 룰과 시대에 뒤떨어진 계약 조건을 앞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보이콧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구조는 한순간에 바뀌기가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남자도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해야 건전한 결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